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탄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염은 정말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특별히 철이 바뀌면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염은 콧물이나 재채기 혹은 가려움증, 코 막힘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반하면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증상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는데요. 비염은 급성 비염과 만성 비염, 위축성 비염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급성인 경우는 감기가 동반할 거고요. 만성인 비염은 원인에 따라서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도 있어요. 자율신경계의 이상과 호르몬 이상과 또 약물에 의한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혹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비염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진행되고 영양 상태나 면역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것이 만성위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급성으로 온 분들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만성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25%가 비염 환자, 특히 초등학생들도 한 40%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염 환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폐가 약하게 되면 혹은 좋은 공기를 마시지 못할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콧물이 잘 나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은 보시면 콧물이 나오면 이 소매로 이렇게 닦고 막 했었는데요. 비염 증상을 보면 코감기와 비염의 차이를 한번 좀 볼까요? 열 차이와 몸살 차이가 있습니다. 비염은 열과 몸살을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축농증과 비염 역시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염을 관리하실 때 코를 세척하는 것도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미네랄 소금물로 한 주사기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거나 눈물이 나고 막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사기에 소금물을 타서 500ml 정도에 한 3g에서 5g 정도 타시면 됩니다. 거기 타서 코로 숨을 쉬지 않고요. 입으로만 숨을 쉰 상태에서 한쪽 코에서 다른 쪽으로 나오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매일 여러 번 하는 거 되게 좋고요. 그럼 그쪽 점막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도 있고 노폐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막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거를 몇 차례 했더니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분도 많았고요. 그렇게 되면 감기나 호흡기 질환까지도 덩달아서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소금물을 같이 마셔주는 게 좋고요. 체내 탈수는 비염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금은 좀 적게 먹고요. 미네랄 소금을 하루 3에서 6g 정도를 꾸준히 타서 드시면 효과가 있는데요. 대부분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드시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낫는다, 안 낫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항히스타민이나 항생제 등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치료하지 않습니다. 약물을 통해서 계속 이 비염을 관리하다 보면 비염 증상은 더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정말 좋은 항히스타민제가 사실은 약이 아니고 소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을 소금 섭취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세요. 그리고 물은 분자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나음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자화할수기의 물을 사용하는데 물 분자가 작은 것일수록 세포에 흡수되는 부분들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항히스타민을 약으로 계속해서 비염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자체가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더 약해져요. 그래서 신체는 더 많은 히스타민을 분비시키게 됩니다. 면역을 올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증상은 더 계속해서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이 봄철이나 건조하게 되면 기존 마시던 양의 물보다 더 많이 마셔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인체 내에 충분한 수분은 각종 염증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되 정말 소변색이 약간 흰색 종류로 약간 맑게 나오게 마셔주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숨을 쉴 때는 반드시 코로 숨을 쉬셔야 돼요. 코로 숨만 잘 쉬어도 면역력이 정말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것을 이제는 최대한 줄이시고요. 코로 숨을 쉬어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코로 숨을 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코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물질이 그대로 호흡기에 들어가서 면역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잠잘 때 입으로 숨 쉬는 습관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이 계속돼서 형성되어 있다면 이거 바꾸셔야 하는데, 잠을 잡으면 침이 흘린다든지 입을 벌려서 입이 건조해서 물이 마시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안 된 분들에게는 저는 피부에 자극이 없는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가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오래 있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책을 볼 때나 우리가 그 휴대폰을 할 때나 이렇게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런 자세들이 되게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엎드려서 책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시간씩 엎드려서 이렇게, 그런 자세도 정말 좋지 않고요. 그리고 자주 호흡에 신경 쓰는 거, 이거 정말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흡에 신경 쓰는 거, 코로 호흡을 하자.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자주 마시는 거 아주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소금 잘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녁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나 과식하시는 분들, 저녁 식사를 늦게 또는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절대 비염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품, 설탕 등 알레르기가 콧물을 또 형성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자제해 주시고요. 유칼립투스라는 허브가 있습니다. 이 허브의 향기를 자주 맡는 거, 그리고 유칼립투스를 식용이어야 돼요. 따뜻한 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마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방이 건조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차를 타고 다니실 때 에어컨이나 히터 등이 직접 얼굴에 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폐 이쪽에 수파스를 붙여주시는 것도 좋고요. 비염뿐만 아니라 이 파스를 붙이게 되면 천식이나 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물론 증상에 따라 다르고 어떠한 부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고요. 꾸준하게 실천하신다면 해마다 찾아오던 비염이 어느 순간 내년, 내후년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심한 증상들은 또 심한 증상대로 관리를 하면서 이 자연치유를 통해서 많은 이익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실천하셔서 비염에서 탈출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박수.